다음은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건데요. 참 중국 이래저래 골치 아픕니다. 지금 뭐 지진뿐만 아니라 가뭄에 뭐 코로나의 경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진까지 발생을 했다 그래요. 네.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낮 12시 52분 스촨성 성도 청도에서 남서쪽으로 221km 떨어진 간쯔장족 자치주 루딩현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4분 뒤에는 스촨성 야안시 스현에서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무서워. 근데 왜 또 수찬일까요? 그러게. 수촨성에서 원래 수촨성이 이게 지진이 발달한 화산대랑 그렇게 가까운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삼엽댐 삼엽댐이 생긴 삼엽댐이 생긴 이후에 여러 번 지진들이 많이 났어요. 샨샤댐에서 여러 번 지진이 났는데 이제 그때는 뭔 얘기를 많이 했냐면 너무 물을 많이 가둬가지고 집안이 눌려갖고 그게 지층에 영향을 줘갖고 저게 생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다곤 해요. 거기 그 담수되어 있는 물의 양 때문에 뭐 지구의 기울기가 기울었다라고 하는 뭐 관측이 있을 정도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게 무게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싱크홀이랑 비슷한 어떤 뭐가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밑에가 텅 비어가지고 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가라앉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기를 무리하게 잡아놨는데 사실 여기가 안반 지역이 조성되어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중국이란 나라가 안반이 없잖아. 산이 없잖아. 평지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리하게 저기다 댐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물길들이 어디로 못 가고 지하로 스며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생겨난 물길들이 이 밑에다가 굉장히 많은 공동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뭐가 생기면 자꾸 싱크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쪽 지역이라는 거죠. 어우, 수찬 전체적으로 다 수맥이 잡히겠네요. 그렇지. 사실상 깊은 곳에 지하 호수가 그러니까. 생성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17km 지하에서 이와 같은 진앙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면 17km라 그러면 이게 거의 지각 끝이에요. 위에서 올라오는 지각 윗부분. 그러니까 지각의 어떤 두께의 거의 끝부분이라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닿을 정도의 깊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 이게 어떠한 그 지질학적인 부분 안에서 그 지진이라고 치면 일단 저 물의 무게나 물의 영향에 의해 갖고 지금 멘틀이나 마그마를 덮고 있었던 지각 구조들을 어느 정도 건드릴 정도까지 지금 침수가 일어난 거고 따라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지진이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점점 확대되겠는데요? 그 건드리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층이 이렇게 툭 터지기 때문에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일방적으로 가라앉고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산에서 막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뭔가 계속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상적인 지진이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내륙의 지진이 있다고 치면 여진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도 약하나마 같이 진동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딱 그 전체적인 지역을 보게 되면 50km가 안 될 정도로 지진 영향을 받은 지역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산사댐에 의한 엄청난 인공적인 자연재해가 하천성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
산샤댐에 엄청난 물을 가둬놨고 이 물이 밑으로 스며들면서 여러 개의 물길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물길이 점점 사실은 그 공동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밑에 지하 저수지 같은 것들이 형성을 할 텐데 문제는 물이라는 건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 파고드는 이 물길들이 계속 밑으로 파고들면서 멘틀 부분을 툭툭툭툭 건드려가지고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면 앞으로 이 물길은 얼마든지 이렇게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멘트를 건드리는 횟수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물길이라는 거는 막말로 딱 무슨 암석이나 암반이 있어가지고 탁 하고 막아주지 않는 이상은 흙이 있다 그러면 그냥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저기에요. 그 사천성 자체가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의 핵미사일 기지의 본산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 내에서 ICBM을 비롯한 각종 핵무기들을 저장하는 기지가 이 사천성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핵무기들이 단순하게 어디 저장고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그 터널들이 상하이와 북경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천성 대지진 때 이러한 군사시설, 지하 군사시설 일부가 노출이 돼가지고 그게 확인된 바도 있고요. 지금 중국이 파놓고 있는 이런 지하시설의 갱도의 길이가 2,500km에서 3,000km가 넘는단 말이 있어요. 킬로미터로. 길이가. 그래서 미사일을 숨겨놓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먼저 공격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사일들을 자유롭게 눈에 띄지 않게 운송하기 위해서 지하 통로, 거대한 통로를 파놨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통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몇 발이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긴 거냐는 거는 중국 시진핑만 알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러한 시설물들 안에서 일종의 사고나 붕괴가 일어나갖고 이번 사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중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최근에 있었죠? 비행기 수직 낙하해갖고 꽂아갖고 떨어진 거. 네. 그래서 도저히 이게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고의적으로 이걸 기울였을 거다라는 의혹이 계속 나왔는데 아무튼 정말 시체도 못 찾고 제대로 된 시신을 못 찾았어요. 어찌나 세게 때려박아서 폭발을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승자 명단이 다 나오고 DNA 확인을 다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사고 수습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6개월 만에 블랙박스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비행사가 일부러 꼬라박았다.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보험도 넣은 것 같다. 라는 걸로 결론 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뭔 사건은 그 실체를 외국에서 보는 것만 갖고는 판단도 안 될 뿐더러 그 의혹을 정확하게 증빙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앞으로 사천성 주변에서의 이와 같은 지진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될 이유가 높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지만 산사댐이 들어오기 이전에 사천성은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다. 네. 매우 지층이 안정적이었던 지역이었다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 뉴스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